자,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문해 지지율이 29%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30%가 무너졌는데요.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YTN 조사에서도 문해 지지율이 또 경신이 되었습니다. 최저 지지율이요. 그 이전에 33.4가 최고였는데 33%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4.7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나름대로 여건은 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문해 이 권력 장악에 대한 의지도 강화되고 또 여러 가지 대외적 출연을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고 정책의 변화도 도모했지만은 결국은 문해 최저 지지율이 나타나는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민주당의 새 대표의 송영길이 당선됐습니다. 다 알다시피 친문은 홍영표를 지지했고요. 또 중도 우원식이 나와서 비문 송영길, 친문 홍영표, 또 제3후보 우원식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비슷한 지지율을 최근에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실제 개표를 하고 나니까 송영길이 35.6, 홍영표가 35.01, 0.59%라는 간발의 차로 송영길이 당선되었고요. 3등 우원식도 30% 가까운 29.3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길이 당선된 부분은요, 많은 충격을 주고 있어요. 민주당의 상황에서 문재인의 장악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제 그것이 당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변화 강조한 송영길, 은행일치 민주당 만들겠다. 송영길 1주택 종부세에 대해서는 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 부동산 정책이 첫 시험대인데 공시가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세제 개편을 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당명 빼고는 다 바꾼다며 당청 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 송영길 당선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청와대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 직전에 친문의 분위기로 보면 이 문자 폭탄이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요, 좀 심했습니다. 물론 최고위원 선거에서는요, 친문 성향의 최고위원들이 다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친문들이 문자 폭탄을 비판하는 의원에 대해 당에 나가라 해서 친문자 폭탄, 반문자 폭탄으로 갈렸고, 청와대 상황실장을 했던 문재인의 따까리 윤건영은 선출직이라면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송영길 이번에 당선된 대표 등 일부는 이런 문자 폭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홍영표 지금 떨어진 2등을 한 민주당의 당권 주자는 선거 전에 대선 후보가 올 9월 선출 계획인데 모두가 후보가 동의하면 연기하겠다고 대선 후보 선출 연기를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송영길이 당선되면서 지금 연기를 하게 되면 이재명을 안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대로 하게 되면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자, 그런데 권리당원이 중심이 되어서 집중 투표를 하는 최고위원회는 강병원, 백혜련, 그리고 김용민, 김영배, 전해숙 등 친문 5명이 다 당선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친문 지지층이 모인 권리당원의 영향이 여전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당 대표 선거에서는 좀 이변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요, 여전히 당의 중심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렇게 나타났듯이 친문 쪽에 있어서 송영길이 당 대표라고 뒤집기는 어려운데 청와대와 각을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다시 지금 역작용으로 청와대의 사주로 강경론이 득세해서 야당과 충돌이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고위원 5명이 다 친문 소속이라서 검찰개혁이라며 한 발 미뤘던 검찰개혁, 즉 검찰 해체를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이렇게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이 검찰 문제에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에서는 이 친북적인 속성이 워낙 강하고 친중적인 속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송영길이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독특한 부분은 송영길이라는 자가 개성이 강하죠. 그리고 또 운동권의 386 중에서 이 자기 색깔이 매우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송영길이 문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청와대가 송영길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하게 될 거고 송영길의 저 특성상 임기 말에 청와대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문이 오늘 리얼매터 지지율에서도 역대 최저, 그리고 또 금요일 날 그 갤럽 조사에서도 역대 최저, 지금 역대 최저 지지율이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보다 한 10% 뒤떨어지는 37대 27 정도의 지금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워낙 이 정권이 여론조사나 또 이 여론조작 이런 부분에 능숙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한 1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뭔 의미냐? 지금 이 좌파 생계연합이 한 3분의 1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좌파 생계연합 자체도 지금 급속도로 붕괴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남에서도 이탈하고 그동안 문을 지지해왔던 핵심 지지층에서도 균열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레임덕이 작용하고 있는 속에서 당 대표도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패거리들은 역대급 지지율이라며 문을 갖다가 찬양했어요. 임기 말에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대통령이 있었느냐. 자, 그런데 앞으로 문의 지지율 향배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부동산이 다시 또 심상치 않습니다. 백신은 지금 수급이 지극히 불안정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가장 문의 지지율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문제는 코인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면 주말을 거치면서 노후 자금들을 50, 60대가 코인에 많이 투자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20, 30대만 코인에 투자한 게 아니라 50, 60대도 코인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인을 하고 있는 액수나 숫자가 좀 이 과소평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게 되면 문의 지지율은 제가 봤을 때 과거 노무현의 지지율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걸로 보이고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지금 살 길은 개헌밖에 없는데 이 개헌에 있어서도 지금 빠르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개헌이라도 주도해 나갈 능력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회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나름대로는 여러 유력 킹메이커들을 또 여러 유력 포지션들을 청와대로 부르고 나름 미션을 줘서 개헌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가 보입니다만은 현재 이런 지지율이 폭락해 가는 상황 속에서 문은 완전히 전국 주도력을 상실하고 여권 내부에서도 용도 폐기당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송영길이라는 자는 그 외모에서부터 보이듯이 뚝심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매우 강하며 지금까지 친문의 전행에 대해서 이번에도 홍영표 같은 인천 출신이죠. 저걸 미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괘씸하게 생각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영길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대표를 맡으면서 정권을 재창출해 보겠다. 그래서 자기가 킹메이커로서 구도를 끌고 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송영길의 선택은 이재명에게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문이 송영길에게 주도권을 뺏길 시간은 사실상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자, 지금 무너지고 있는 문, 이번에 송영길 당선이 그에게는 청천벼락 같은 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